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조금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여기서 버텨주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 주 내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여기에서라도 멈춰서 다행이다. 이제부터 위로 올라가 주기만 해라. 그걸 바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대리도 그걸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제발 시장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도대체 왜 여기까지 밀리고 있는 거냐?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냐? 납득할 만한 우리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유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를 더 열받게 만드는 건 하나가 있죠. 무엇이 더 열받게 만들고 있느냐? 지금 보시면은 원전 섹터의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만 내려갈까, 올라갈까, 아니면 유지라도 할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움직임 자체가 우리를 조금 화나게 만들어요. 도대체 지 혼자 왜 이러는 거냐? 여러분, 그것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왜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있는 건지 그 얘기해 보도록 할 것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기대해 보면 될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만 딱 짚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을 만한 종목이냐?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거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밀려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과도하게 밀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상해요. 지금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96,000원 그 윗단에서 버틸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도 10만 원을 어느 정도 유지할 만한 종목이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밀려나와 있는 이 상황은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밀려날 걸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중간에 대량 매수하고 있고 갑자기 생뚱맞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죠. 여기쯤이면 이제 올라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어디죠? 지금 보시면은 6월 26일, 29일이에요. 이때입니다. 이때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량 매수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못 올라가죠. 밀리니까 여기가 아니었나 보구나 하면서 또 대량 매도하면서 물량 덜어냅니다. 그러면서 또 상황 지켜봐요. 지켜보다가 또 더 내려가니까 와 이제 이거 망했다 하면서 매도하면서 또 대량 매도하면서 물량 줄였다가 어제 또 추가로 내려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지하지 않을까 하고 또 대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종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외국인만 그러는가? 아니죠. 기관도 그러고 있어요. 기관도 지금 매수하는 거 보면은 이 윗구간에서 많이 매수했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미 윗구간에 매수를 해버렸고 대량 매도할 수가 없으니까 아래에 내려갈 때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지금 보시면은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대량 매수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평단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다.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금융투자도 이 자리는 빨리 올라갈 만한 자리다. 회복을 할 만한 자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올라갈 때는 지 둘만 올라가더니 내려갈 때는 모두를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지금? 삼전하고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이거. 삼전하고 닉스 때문에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지들만 올라가더니 내려갈 때는 모두를 끌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진짜 열받죠. 진짜 짜증납니다. 자, 하지만 그 상황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상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번 주에 화요일 날 실적 발표했죠. 잘 나왔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어요. 그래도 주가는 밀렸다.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터져도 주가가 밀리고 있죠. 그 밀리는 흐름에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워낙 시가총액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두 종목 밀리면은 그 지수 자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삼전이랑 닉스에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지수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다 같이 내려가는 거죠. 진짜 열받습니다. 진짜 열받죠. 돈을 쓰러 갈 때는 지들이 다 쓸어 가더니 밀릴 때는 다 같이 밀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일단은 이 윗구간들에서는 진짜 제일 윗구간들 이 구간들에서는 삼전이고 하이닉스고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히 연기금이 그렇죠.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순매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점 결국은 만들었고 차트 밀려나고 있죠. 자,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종목의 돈을 휩쓸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이게 6월 달에 강하게 개파락을 하죠. 이때 돈이 몰려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20일 추세를 안 꺾고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요. 그렇게 우상향을 하는데 다른 종목들은 급락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방향을 만들어 버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이때를 기점으로 60일이 고점을 찍고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게 내려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올라가도 잘 버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때 올라가죠. 이때 매수가 다시 이 조정 들어갔을 때 매수가 잡혀주면은 버티면서 올라갔겠죠. 그죠? 근데 이때 매수를 두산에너빌리티로 하지 않고 이때 매도하신 물량을 삼성전자로 가져갑니다. 하이닉스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심화가 됩니다. 여기로 이제 매수를 잡으세요. 다시 매수 잡아서 들어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고점이라고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쫓아 들어온 개미들, 그죠? 개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 들어온 개미들은 입장이 어떨까요? 다른 종목으로 손실 보고 들어왔는데, 그죠? 하락장에 손실 보고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조금이라도 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버팁니다. 안 버티고 매도해버리세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지면서 그대로 조정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외국인이랑 기관은 매수를 잡아주질 않아요.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 결국은 개미입니다. 개미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개미의 물량만 개미들이 이제 포기를 하고 나오기만 하면은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본격적인 움직임 진짜 강화가 되는 게 언제가 될 수 있냐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3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때쯤에는 연기금도 다시 매수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 정도면 바닥 봤다라고 하면서 매수 잡기 시작을 할 것이고 몰래 남몰래 매수할 거고 그리고 이때가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높은 확률로 이날 할 것인데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오겠죠. 잘 나올 건데 문제는 실적도 추세를 탈 때 잘 나와줘야지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조정장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터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심지어 타이밍 못 타버리면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날 또 조정 들어가면서 쫙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재료가 모두 소진이 돼버리죠. 소진이 되고 이제 다른 종목들 실적 발표를 할 차례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 잘 나왔었는데 어떤 종목 잘 터졌었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돈이 이동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왜냐? 그래도 여러분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늘 진짜 짜증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죠? 두산에너빌리티의 공매도 현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좀 적극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수량 줄인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공매도세는 압박을 넣고 있어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매도 수량 늘리고 있죠. 원래 그들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내려가면은 바닥이 맞는지 더 철저하게 확인을 하려고 심지어 기회를 더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하게 찍어 눌러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공매도 잔고를 급등을 시켰다가 뭔가 줄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줄이는 거니까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보시면은 공매도 잔고 자체가 100만 주가 안 됐어요. 100만 주 안 되고 50만 주 언저리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가 18일을 기점으로 갑자기 확 늘리기 시작을 했죠. 그때가 도대체 언제쯤인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오대리가 지금 선 그어놨죠. 이때부터는 공매도 잔고 자체를 늘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 올라가니까 찍어 누르려고 늘려놨겠죠. 그런데 오케이 이제 또 여기서부터 에너지 쌓고 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했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만만치가 않게 움직이죠. 쭉 아래로 밀려나면서 그들도 어떻게 할까요? 바닥이 맞나 바닥이 맞나 바닥이 맞나를 계속 확인을 하려고 잔고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줄이는 상태로 지금 구간에서도 공매도 잔고를 계속해서 바꾸면서 일단은 이 이후로 이전까지 50만 주였죠. 이 이후로 지금 100만 주 이상 늘어나 있죠. 160만 주까지 불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로 쌓여있는 공매도 잔고 자체가 지금 100만 주라는 뜻이에요. 그죠? 심지어 이 위에 있는 것도 정리했겠죠. 정리하면서 일단 아래에 쌓아놨겠죠. 지금 이 구간이 공매도 잔고의 폭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그럼 이런 공매도 폭탄을 만들어 놨는가?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매수세 잡혀오면은 빨리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회복시키려고. 왜? 어차피 구간마다 남아있는 이 잔고들 쇼커버링 치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다른 종목들보다 더 빠르게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일단은 11만 원짜리까지는 회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를 노려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 움직임 언제부터 잡힐 수 있다? 23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터질 겁니다. 안 터지는 게 더 이상해요.
이렇게 터질 것인데 그 이후로 돈이 이제 풀려나기 시작하면 개미들이 이제 진짜로 포기하기 시작을 하면 다른 섹터로 돈이 몰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크게 더 빠르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드세요. 오데리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공매도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자리는 너무 눌리다 보니까 금융투자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단타라도 노리고 있습니다. 단타라도 노리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빨리 올라간다라고 하면 900원짜리까지는 9만 원짜리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12만 원까지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복을 하고서라도 매도를 하자. 그죠? 그리고 그때 최대한 효과를 누려보시려면은 지금 구간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매수 한 번이라도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평단가 낮추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 추가로 약간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점에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수가 목표 진입가를 좀 정리를 해서 이 자리 놓치지 않고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데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에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매수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여러분 세력도 예상하지 못한 저점입니다. 정말 강하게 눌려있고 진짜 이상한 시장 흐름이지만 도리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놓치지 말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흐름은 어차피 저 14만 원 언저리 그 자리에서 돈의 흔적을 남겨버렸기 때문에 돈의 흔적을 좀 쫓아가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11만 원 선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윗자리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윗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12만 원 선까지는 올라갔다가 한번 조정받고 조금 더 저점 높이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12만 5천 원, 13만 원 약간 아래 12만 한 8천 원 선 이 정도에서 다시 한번 고점 만들고 다시 저점 만들어 내려가요. 이렇게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추세 타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만 원을 넘는 그 순간부터 다시 급등을 하면서 만들 것인데 일단은 13만 원을 넘는 선이 오면은 물론 신고가 랠리 때문에 우리 굉장히 기대하실 수가 있지만 일단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매도 준비를 해주세요. 더 길게 끌고 가실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매도 준비하시면서 일단은 13만 원 위에는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량을 덜어내셔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자리에 있을 만한 한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원전이 지어지고 그죠? 뭔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시공사로 선정이 되고 그죠? 작업을 하고 첫 삽을 뜨고 하여튼 그 정도로 강한 호재가 터지거나 아니면은 실적, 결국 실적이죠. 실적으로 개선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면은 이 고점만 만들면서 계속해서 13만 원 갔다가 내려갔다가 13만 원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자리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앞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10만 원 정도 지지를 하지 여기 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일은 없을 겁니다. 굉장히 확률이 적은 자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자리 여기까지 밀려나는 것은 기관도 예상 못했습니다. 외국인도 예상 못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상황은 이상합니다. 이상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대급 기회를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부터 회복을 해서 오대리가 얘기를 했었던 13만 원 선까지만 올라가도 상당히 크게 수익률을 챙겨보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죠? 원래라면은 이 10만 원 선에서 지지하다가 올라갔을 거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크게 차익을 노려보실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힘듭니다. 굉장히 이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매수해야 돼, 매도해야 돼. 당장 이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자리도 맞고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타라도 놀리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고 있습니다.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좀 준비를 잘 해서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괜찮아요. 그래도 윗구간에서 매도하셨으면 10만 원에서 정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오대리도 뭐 이미 떠나신 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기까지 밀려날 때까지 여전히 갖고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때였으면은 삼전으로라도 가세요라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죠. 어차피 도망갈 곳은 마땅치 않으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텼던 종목에서 조금만 더, 진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두산 에너빌리티 빨리 폭탄 터져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된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